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전역이 한국 영상 하나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SNS에서 무려 10억 뷰를 돌파하며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그 영상 속 한국의 모습에 중국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보시죠. 저는 평범한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작은 카메라 하나 들고 서울 시내 무료 급식소를 찾았죠.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우리 사회의 소소한 따뜻함을 담아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무료 급식소에 도착 줄을 서 있더라고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혼자 선 젊은 외국인 청년이 눈에 띄었어요. 동양인이긴 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마 중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때 한 노부부가 그 청년 앞에 서더니 뭔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켰죠. 뭔가 특별한 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중국어는 못하시지만 손짓 발짓으로 청년과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처음 와봤나 할아버지께서 어색한 발음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려운 한국말로 네, 처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아이고, 우리나라 말 잘하네 하시면서 청년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상황에서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청년에게 배고프지 하시며 자신의 앞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아저씨가 먼저 드세요. 청년이 사양하자 아니야. 젊은 사람이 먼저 먹어야지 하시며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계속 이 노부부와 청년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청년이 어떤 반찬을 좋아할지 궁금해하시며 이것저것 권해주셨어요. 이건 김치야, 매워. 이건 나물 몸에 좋아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어머니 같았죠. 청년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게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라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께서 아이고, 고마운 건 뭘 하시며 더욱 챙겨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청년 옆에 앉아서 어느 나라에서 왔나, 가족은 어디 있나 하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청년이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우리나라 처음이지?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 하시면서 청년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거든요. 그 순간 청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약 15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게 담겼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계속 감동이 밀려왔죠. 이런 따뜻함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편집을 마친 영상은 정말 짧았습니다. 고작 3분 남짓한 분량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유튜브에 올리고 몇 개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일상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조회수도 1000명 정도였고 댓글도 몇 개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더라고요. 하루 만에 10만, 그 다음날 50만을 넘어섰어요.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한국어 댓글보다 중국어 댓글이 훨씬 많았거든요. 번역기를 돌려보니 너무 감동적이다.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다. 이런 어른들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 누군가 이 영상을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중국어 자막까지 달아서요. 그 순간부터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웨이보에서 리트윗이 수십만 번을 넘어갔고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어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의 민심이다.
정치와 상관없이 사람 마음은 따뜻하구나. 우리 부모님께도 이런 마음 배우고 싶다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죠. 특히 젊은 중국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외국에서 이런 대접 받으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댓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속 중국인 청년이 직접 댓글을 달았거든요. 저 사람이 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중국어 댓글이었어요. 그 댓글 밑으로 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당사자가 나타났다. 정말 복받을 일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 등등요. 저는 그 청년과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리우밍이라는 이름의 23살 중국 유학생이었어요.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날 생활비가 부족해서 처음으로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리우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영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을 담은 거라고 말이죠. 그 후로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도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고 뉴스에도 소개됐어요. 중국에서는 더욱 대단했습니다. 웨이보 트렌드 1위에 올랐고 각종 중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죠. 한국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중국을 감동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중국 네티즌들의 진정성이었어요.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양국 관계도 희망이 있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면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영상을 메인 화면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까지 모든 곳에서 이 영상을 소개했죠. 특히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에서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메인 톱 기사에 올렸어요. 그 아래 댓글만 해도 수십만 개가 달렸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번역기만 돌리며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도 저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싶다. 한국에 가면 꼭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죠. 어떤 중국인은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싶다라고 썼더라고요. 조회수는 하루에 100만씩 늘어났습니다. 200만, 500만, 1000만을 순식간에 넘어섰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자국어 자막을 달아서 공유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회수가 10억을 돌파한 겁니다. 그것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말이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이 영상을 본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영상의 확산 속도였어요. 처음엔 웨이보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틱톡, 위챗, 더우인 등 중국의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 기관들도 공식 계정에서 이 영상을 소개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민간 외교다라는 논평과 함께 말이죠.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이 현상을 보도했고 각종 토크쇼에서도 다뤄졌어요. 한국의 작은 선행이 중국을 감동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죠. 영상 속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관심도 엄청났어요. 중국 네티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신가, 어떤 분들인가라며 궁금해했거든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울에 사시는 평범한 노부부라고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이징의 한 대학생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직접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 학생의 이야기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죠. 리우밍도 연락이 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거든요. 10억 뷰라는 숫자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서 살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는 걸 느꼈어요. 이 영상이 단순한 바이럴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억 뷰를 돌파한 지 일주일 후 저에게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최대 방송사인 CCTV에서 직접 취재 요청을 해온 겁니다. 한국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중국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CCTV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담당 PD와 통화를 해보니 정말 진지했습니다. 이 영상이 중국에서 일으킨 반향이 너무 커서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영상 속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너무 큰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다시 찾아가서 두 분을 만났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특별한 일을 했다고 그러나 하시면서 당황해 하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영상이 10억 명이 봤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그게 몇 명이나 되는 거야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라고 설명드리니 그제야 실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라고 하시며 쑥스러워 하셨어요. 그 겸손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CCTV 취재에 대해서는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TV에 나올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중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한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CCTV 취재진이 한국에 왔습니다. PD, 카메라맨, 통역사까지 총 5명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진지함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화제성 취재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취재진은 먼저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첫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왜 모르는 외국인 청년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나요? 라는 질문에 할머니께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뻘 되는 나이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라고 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젊을 때 어려웠잖아. 그때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가 된 거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중국 PD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취재진은 이틀 동안 정말 꼼꼼하게 취재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상도 담았고 무료 급식소 운영진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급식소 소장님께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담았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리우밍과의 재회 장면이었습니다. 취재진이 그를 초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세 분의 모습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리우밍이 중국어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니 할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손자 같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CCTV PD는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장면을 촬영하게 됐나요? 편집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런 반응을 예상했나요? 등등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담았을 뿐이다. 이렇게 큰 반향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죠. 취재를 마치면서 중국 PD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진정한 한중 우정이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CCTV 다큐멘터리가 중국에서 방영된 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분짜리 특집이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15%를 기록했어요. 중국 전체 인구로 치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셈이죠.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방송 후 반응이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특히 리우밍처럼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중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따뜻함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구나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한 중국 청년이 직접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장웨이민이라는 25살 회사원이었는데 방송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장웨이민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중국에서 만든 작은 선물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연락드렸죠. 두 분도 그렇게 먼 곳에서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그럼 만나봐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남은 그 무료 급식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웨이민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정말 감격스러워하면서 눈물을 글썽였거든요. 그는 서툰 한국어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장웨이민을 보시고 아이고, 우리를 만나러 그 먼 곳에서 왔다고 고생했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왔나, 힘들지 않았나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씀에 장웨이민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웨이민이 가져온 선물은 중국 전통차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다며 정성스럽게 포장된 차를 드렸죠. 할머니께서는 이런 걸 왜 가져왔나?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라고 하시면서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벽하게 통하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중국 음식도 좋지만 우리 음식도 어떤가라고 물어보시니 장웨이민이 정말 맛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장웨이민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가끔 차갑고 메마른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나니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답변도 잊을 수 없어요. 젊은 친구,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하면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줄 거야. 그게 사람 사는 이치거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순간 장웨이민뿐만 아니라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헤어질 때 장웨이민은 정말 아쉬워했어요. 다시 한국에 오면 꼭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니 할머니께서 언제든 와. 우리가 건강할 때 또 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회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서 다시 올렸는데 이것 또한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중국에서는 진정한 한중 우정의 상징, 이런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따뜻한 정이 세계에 알려져 자랑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죠. 장웨이민이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가끔 중국 전통 간식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안부 메시지도 자주 보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인연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장외이민의 방문 이후 정말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의 무료 급식소를 체험해 보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몇 명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SNS에서는 한국 따뜻한 민심 투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어요. 중국 젊은이들이 만든 말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체험해보는 여행을 뜻하는 거였죠.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무료 급식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인데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급식소 관계자분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급식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나눔을 보러 온다는 게 나쁠 건 없지 않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했거든요. 설거지를 도와드리거나 식탁을 정리하는 일도 기꺼이 했어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중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와 10대 딸이 함께 온 가족이었는데 방송을 보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하다며 순수하게 감동해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그 가족의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진짜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왔다.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게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외국인들이 왜 무료 급식소에 오지라며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진심으로 감동해하고 봉사활동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셨어요. 우리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어요. 두 분께 여쭤보니 좋은 일이지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두 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도 이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인정 체험 투어, 따뜻한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상품들이 출시됐거든요. 단순한 관광지 구경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체험하는 여행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엔 그냥 3분짜리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국경을 넘나드는 마음의 교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런 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비슷한 나눔 활동을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을 우리나라에서도 실천하겠다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중국 SNS에는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보자는 게시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중국 각지에서 무료 급식소나 비슷한 나눔 활동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정말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관심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심지어 해외 언론들도 취재를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두 분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참 이상한 일이네.
우리가 뭘 특별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젊은 친구 배고프다니까 밥 한 끼 해준 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우리 아들뻘 되는 나이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 방송사에서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도 두 분은 고사하려고 하셨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TV에 나갈 일은 아니다라며 사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득드리니 마지못해 응해주셨습니다. 인터뷰 당일 두 분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지만 전혀 꾸미지 않으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좀 쑥스럽네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진솔한 답변이었습니다. 할머니께도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답변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뭘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는데요.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들에게는 선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을요. 그냥 당연한 일상의 일부였던 거죠. 특별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기자가 중국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자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배고프면 밥 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게 맞죠. 나라가 다르다고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니까요. 할머니도 덧붙이셨어요. 요즘 젊은 중국 친구들이 자꾸 찾아와서 고마워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우리 손자 손녀 같거든요. 멀리서 와서 인사해주는 마음이 고마울 따름이죠. 그 따뜻한 말씀에 인터뷰하던 기자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이라고 물어봤을 때 두 분의 답변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좋은 마음 갖는다니 기쁘긴 한데 우리를 따라 하지 말고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남을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 겸손하면서도 지혜로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또 한 번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어른들이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하다. 나도 저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중국에서도 번역된 인터뷰 영상이 공유되면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인터뷰 방송 이후로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그 무료 급식소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 급식소를 다시 찾았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젊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 각국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한 젊은 중국인 봉사자에게 물어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영상을 보고 감동받아서 봉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어서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니 좋은 일이지 뭐.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관된 마음가짐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덧붙인 말씀이 특별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참 기특해.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이렇게 도우러 오고 우리 젊을 때보다 훨씬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그 영상은 단순한 바이럴 영상을 넘어섰습니다. 10억 뷰를 돌파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수만 명씩 보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된 버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유럽에서도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인 감동을 주고 있어요. 더욱 의미 있는 건 이 영상이 만들어낸 변화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나눔 활동들이 늘어났고 작은 선행 챌린지 같은 운동도 생겨났어요. SNS에는 일상에서 실천한 작은 선행들을 공유하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류도 훨씬 활발해졌어요.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효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리우밍은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고 한국어 공부에도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외이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으로 돌아간 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비슷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을 제가 사는 곳에서도 실천하고 싶다며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니 신기하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야. 이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거든.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작은 선행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진정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따뜻함이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은 계속 공유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매일 이 이야기를 접하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선행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소중한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